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10월 20일 코인 파헤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코인 시장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좀 준비해 오셨나요? 첫 번째는 상장 빨 없었다. 네. 뭐가 상장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화제되는 게 있었나 보죠? 예. 네. 두 번째는 불법 체류자 신세. 이건 누굴 말할까요?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세 번째는 구관이 명관.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뭐 네.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상장 빨 없었다 그러면 뭐가 상장됐으니까 지금 얘기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화제되는 코인 상장이 있었나 보죠? 수요일 날 네. 코인이 하나 상장했습니다. 네. 모든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업비트 원화마켓에 5개월 만에 상장이 된 거거든요. 그간 계속 상장을 안 하고 있다가 바로 이 코인, 앱토스라는 코인이 어제 5시에 상장이 됐거든요. 네. 앱토스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앱토스라는 코인이 상당히 그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이 그 메타,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이죠. 네네. 지금은 메타로 메타로, 이름을 네. 바꾼 페이스북. 그 2019년에 네. 결제용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라고 네. 출범을 했잖아요. 리브라는 제가 압니다. 또 네. 열심히 연구를 해봤거든요. 리브라. 그래서 멋지게 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뭔가 규제가 많아. 그래서 이제 리브라를 DM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예, DM으로. DM까지 네. 또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 미국 당국도 그렇고 전 세계 당국에서 게다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메타 같은 네.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이슈도 많이 엮여 있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견제에 나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이 리브라도 안 되고 DM도 안 되고 다 그 코인 사업은 안 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접었죠. 예. 접었는데 그럼 거기서 코인 사업을 리브라랑 DM을 개발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 사람들은 어딘가로 갔습니다. 예. 이 핵심 개발 인력들이 일부가 그 앱토스라고 하는 메인넷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화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페이스북이 글로벌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리브라, DM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네, 맞습니다. 높은 기술을 갖고 있을 거고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앱토스 관심이 네.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앱토스 팀이 나와가지고 DM에서 개발한 합의 알고리즘인 앱토스 BFT를 채택을 했는데요. 네. 이게 뭐 MIT가 발표한 프랙티컬 비잔틴 장애 허용 BBFT 네, 여기서 어려워집니다. 네. 예. 에서 파생된 건데 기존 합의 알고리즘 대비 속도와 보안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데 이걸 더욱 개선했다. 하여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좋다는 겁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속도를 얘기할 때 초당 트랜잭션 네. 이걸 TPS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요게 최대 16만까지 기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이더리움 TPS가 앞으로 더 머지 이후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개선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20에서 30. 솔라나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5천이에요. 근데 16만? 엄청나게 빠른 네. 거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이대로 거죠. 나오면 속도가. 네네. 예. 이러다 보니까 그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서는 수수료가 싸고 빨라야 되잖아요. 네. 이건데 앱토스는 TPS가 16만이야? 그러면 대중화에 조금 더 가까이 간 메인넷이 되겠구나라고 네. 기대를 한 거죠. 게다가 그 언어 있잖아요. 네.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무브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러스트 기반인데 이 그 앱토스를 이제 상장을 하면서 업비트가 이제 디지털 자산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네.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이 코인은 어떤 코인이에요 하고 이제 알려주는 보고서요. 네. 여기 보니까 경쟁 메인넷으로 지목되는 솔라나가 러스트를 채택하고 있어 앱토스 생태계로 솔라나 기반 D앱을 비교적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솔라나와 같은 기반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니까 쉽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앱토스가 메인넷 중에서는 약간 후발주자라서 생태계 조성이 그럼 잘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네. 솔라나 기반이 다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네. 커뮤니티도 탄탄해가지고 14일 기준으로 트위터 구독자가 18만 명, 디스코드 커뮤니티가 11만 명. 이거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야 메인넷이 나왔거든요. 근데 테스트넷 상황에서 이미 10개의 디앱이 작동하고 있었고요. 이미 시장에 나올 디앱이 200여 개로 이미 생태계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워낙 이른바 이제 금수저예요, 금수저. 대형 코인 프로젝트가 이제 된 거죠. 네, 금수저다 보니까 일찌감치 이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 랩스, A16Z, 코인베이스 벤처스, FTX 벤처스, 멀티코인 캐피탈, 점프 크립토 이름만 되면 다 짱짱한 투자사들이거든요. 여기서 다 투자했어요? 여기에 네. 투자했고요. 네. 여기를 비롯해서
그냥 전통적인 VC들인 페이팔 벤처스, 타이거 글로벌 여기도 투자를 했어요. 시리즈 A 투자 받았는데 기업 가치가 무려 20억 달러. 시리즈 A가 이미 유니콘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인넷 출시 이후에 토큰이 나오자마자 여러 거래소에 연쇄 상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어렵다는 바이낸스, FTX, 바이비트, 비트파이낸스, ABXG, 후오비, OKX. 그리고 그들 가장 먼저 상장한 바이낸스에서는 한때 상장가가 1달러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1000% 상승한 10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아, 물론 현재는 7달러 선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장 러시의 핵이 바로 업비트인데요. 네, 국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업비트에 상장이 되느냐, 네. 요게 관심이 높죠. 그리고 이제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네. 업비트에 상장을 하게 되면 갑자기 가격 펌핑이 옵니다. 그게 업비트 상장 빨이라는 이제 뭐 그런 그 약간 우스갯소리 그런 말을 하는데요. 펌핑.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가격 오른다 뭐 이런 네네네.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가격과는 상관없이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수요가 몰리면서 갑자기 가격이 펌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월 동안 업비트 원화 마켓 상장이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는. 코인 상장이 없었죠. 네네. 지금까지 다 시장이 좀 얼어 있으니까. 게다가 뭔가 규제 이슈도 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도 상장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5개월 만에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와,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금수저라고 했잖아요. 다들 관심 있다. 와, 네. 얼마나 펌핑이 나올까라고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 음.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씀드린 아까 상장 빨이라고 하는 펌핑이라고 하는 게 상장하자마자 한때 뭐 프리미엄이 7%까지 붙긴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몇백 %가 붙었던 거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다른 코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그 가격이 맞춰졌어요. 글로벌 시세로. 이게 아마 시장이 침체된 데다가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예. 무턱대고 비싸게 산 사람은 없었던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지금 상장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전망은 어떠냐? 예. 이게 그 앱토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수저 코인이라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장 이벤트는 종료됐는데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긍정과 부정이 엇갈립니다. 비싸다. 이미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저 정도의 엄청난 그 VC들 투자를 받았고 기술력도 우수하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이제 그 제가 아까 긍정적인 요소는 기술적인 요소 쫙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앱토스와 초기 투자자 사이에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소송전이 있어요. 네, 이게 좀 뭔가 복잡한데요. 어쨌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 판매 안 하고 VC 대상으로만 판매했거든요. 벤처 캐피탈들만 대상으로 판매했다는 얘기네요. 네. 물론 이 물량에는 락업이 걸려 있긴 하지만 이걸 스테이킹하면 거기서 나오는 보상은 아무 때나 팔 수 있어요. 그런데 10억 개 가운데 80%가량이 8억 2천만 개가 스테이킹 돼 있고 여기서 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물량은 시장에 계속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이거 VC들이 엑시트하는데 일반 거래소 상장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가 희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 부정 요소를 모두 따져보시고 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직후엔 말고요. 상장 네. 직후 말고 한 상장한 지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가격이 안정권을 찾는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작아졌을 때 매수에 나서더라도 나서라라는 예. 조언입니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상장 코인 앱토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체류자 신세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이건 어느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누굴까요? 네. 네. 어떤 분이죠? 네, 그 테라 루나 코인 네. 개발한 테라팜레스 권도영 네, 대표입니다. 권대용 대표가 지금 어디가 계신지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행방이 있어요. 묘연하죠. 예. 저도 만나보고 싶은데 참 만나볼 수가 없네요. 이 테라 그 이른바 이제 테라가 UST라고 해서 1달러에 고정된 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그런데 그 UST 가격 붕괴가 5월 8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직전인 4월 말에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어요. 한국에서. 네네. 네. 당시에는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되돌아서 보니까 뭔가 이거 뭐 예견된 거 아니야? 혹시 계획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그 네. 시점입니다. 네. 시점이 좀 묘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검찰 폭락 수사가 사태가 있었죠. 있었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네. 귀국하라고 하는데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인터폴 적색 수배 그리고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7일 싱가포르를 떠나서 두바이 공항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두바이 현지에 입국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 공항에는 도착했는데 입국은 안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뭐냐? 네. 두바이를 경유해서 제3국 어딘가로 이동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이 현재 검찰은 권 대표가 이 추적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이 거점 공항 두바이에서 어디 세계로 가는 항공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두바이를 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 권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합수단이라고 하죠. 예. 권 대표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거든요.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권 대표의 측근이다라고 하는 유모 네. 씨에 대해서 6일날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근데 법원이 루나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면서 기각을 했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위법 행위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 맞습니다. 사항이긴 해요. 네. 예. 예. 어쨌든 체포영장이 발부된 권 대표 그리고 직원 4명 신병이 아직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쨌거나 근데 뭘 확인을 하려면은 이분 들어오셔가지고 뭐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해외로 나간 사람을 잡아들인다 이렇게 신병을 확보하는데 가장 확실한 게 그 여권 무효화 조치라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외교부가 지난 5일에 권 대표에 대해서 여권 반납, 명령 통지, 송달 불능 이 네. 공시를 게재했습니다. 공시 종료일인 19일 어제부터 14일째인 다음 달 2일까지 만약에 권 대표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사용 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고요. 네. 그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예. 권 대표 여권은 19일 이후에 무효화 조치가 됩니다. 곧 이게 뭐냐 불법 체류자라는 얘기예요. 네. 권 대표가. 음. 그런데 이 와중에 음. 이 권 대표가 18일 날 네. 팟캐스트 언체인드에 출연했어요. 예. 이 언체인드라고 약간 이 크립토 쪽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팟캐스트인데 네. 이전에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여기에 나와가지고 약간 그 이른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해가지고 약간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뭐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얘기를 맞습니다. 하겠죠. 어쨌거나. 예.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일단 테라 발생 이후에 싱가포르로 도주했다라는 음. 이 주장에 대해서 음. 테라 사태 전에 이미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사한 상황이었다라고 했고요. 아, 도망간 건 아니다. 예. 그다음에 현재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예. 했지만 도피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음. 주장을 했어요. 그럼 왜 안 밝히냐?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왜 안 밝히냐에 예. 대해서는 음. 소재를 밝히고 싶지 않은 이유는 5월 테라루나 폭락 이후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권 대표 가족 집에 뭔가 이렇게 뭐 개환이 뭐 다녀가고 뭐 이런 일도 그런 있었거든요. 뉴스도 있었죠. 네네. 예.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반박을 했었는데 팟캐스트에 나와서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일단 그 검찰이 발표한 게 뭐냐면 권 대표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는 가상자산을 동결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합수단이 6일 날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950억 원의 자산 가운데 이미 동결한 388억 원에 대해서 562억 원을 지난달 27일 추가 동결했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동결을 어떻게 했냐라고 보니까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거래소 2곳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권 대표가 반박을 한 거예요. 내 자금이 동결됐다고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쿠코인과 OKX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그 해외 거래소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해외 거래소가 바로 쿠코인과 OKX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동결했다라고 하는데 권 대표는 나는 그 거래소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 돈 아니라는 네, 주장이네요. 그곳에 내 자금은 없다. 음. 만약에 내 6,7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950억 상당의 자금을 동결했다면 분명 차렸을 거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 뭐 떳떳하다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뭐 맞습니다. 수사를 받고 자기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밖에서 이런 팟캐스트 또 트위터 통해 가지고 자기 입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의혹을 갖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진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권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권 대표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금융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줄곧 견제해온 입장은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거다. 그런데 검찰이 권 대표를 기소한 그 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검찰이 사법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실망스럽다라고 해서 검찰이 만약에 그 뭐 자기를 공정하게 네. 만약에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사받을 의지가 있지만 지금 검찰은 약간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라면서 예. 수사를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안인 만큼 좀 정정당당하게 자기 뭐 조사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예. 그래도 그 18일 날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그나마 저는 처음으로 봤던 게 바로 네. 권도영 대표가 절대 쏘리라는 사과 표명을 절대 안 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터졌지만 절대 사과 표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팟캐스트 자리에서는 예. 테라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처음으로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모든 책임이 제게 있음을 밝힌다라고 했거든요. 이 사태가 진짜 어떻게 해결될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와서 수사를 받으시길.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불법 체류자 신세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구간이 명관 뭐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키워드만 봐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 이른바 테라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패깅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괜찮아? 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커진 거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그 테라처럼 알고리즘 방식에 따라서 가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뒤에 달러 자산을 달러를 들고 있어서 그게 있으니까 그냥 1달러어치만 발행이 돼서 이렇게 패깅이 유지되는 네. 이른바 담보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들이 네. 사실 시장의 다수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테더사가 발행한 USDT가 있고 뭐 서클사가 발행한 USDC 같은 네. 경우가 있고 USDT가 시장의 주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금 의심하는 거죠.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네, 시장에서. 의심이 생기는데 특히나 그 USDT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테더사가 USDT 지급준비금 구성과 관련해서 공개를 네. 안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야 겨우 공개했는데 이 지급 준비금이 약간 뭔가 의아한 겁니다. 기업 어음이 너무 많아요. 그 기업 지급 준비금은 만약에 USDT를 제가 들고 있으면 제가 가서 1달러 제가 1USD 있으니까 1달러 주세요라고 하면 네. 1달러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급 준비금을 보니까 기업 어음이 너무 많다? 이거는 못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 어음은 기업이 어쨌든 뭐 부도나거나 뭐 어쨌거나 맞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저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죠. 예. 이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USDT 1달러 상황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패깅이. 이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USDT 상환 러시가 일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USDT 점유율은 점점점 줄어들고. 시장에서. 네, 근데 예. 이 와중에 오히려 미국의 스타트업 서클이 발행한 USDC는 점유율을 오히려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아케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네. 연내 USDC 시장 점유율이 USDT를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네. 그야말로 기세가 정말 이게 역전이 되는 상황까지 거의 다다랐었거든요. 이러면 테더사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왜 불안해하지? 바로 지급준비금 구성에 있다라고 판단하고서 기업어음을 미국 국채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채는 이제 정부가 발행한 거니까 믿을 못 수 돌려받을 일은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이제 저희 그 투자자들이나 뭐 맞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예. 그래서 지난 분기부터 기업어음 보유량을 계속 줄여왔거든요. 네. 그리고 13일 기준으로 기업어음 비중이 0%가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럼 제로. 다 국채로 다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업어음은 다 국채로 바꿨다는 네. 거예요.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예. 전체 지급준비금의 12.6%가 그러니까 84억 달러거든요. 이게 기업어음이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이게 다 이제 국채로 바꾼 국채로 거죠. 바꿨다. 말씀드린 대로 기업어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 자금 조달하려고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질 요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네. 뱅크런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더사 같은 경우에는 뉴욕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뉴욕 금융감독청이 뭐라고 이제 발표를 했냐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내놨을 때 매일 영업일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에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과 동일한 규모 자산을 준비금으로 마련해야 된다라면서 준비금의 범위에 미 재무부 국채, 국공채, MMF라고 했어요. 기업 어음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요런 이제 그 뭔가 규제안도 물론 자신들의 당국은 아니지만 규제 당국은 아니지만 요런 규제안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불안해하니까 어음을 이제 다 줄여버린 거죠. 예, 제가 보니까 테더도 약간 머리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국채가 금리가 4%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달러 갖다 그냥 국채에다 넣어놔도 연간 4% 이익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채로 옮겨놔도 테더사는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게 아닐까. 좀 기업어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꾼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어쨌든 테더의 발표는 뭐였냐면 예.
기업원 보유량을 0%로 줄인 것은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아마- 뭐 단단한 이제 국채로 이제 해놓으니까 좀 저기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안심이 되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이제 높여주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USDT 시가총액이 테라루나 사태 이후 좀 급감하다가 네. 최근에는 그냥 약간 네. 유지하고 있어요.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테라루나 사태 때 그 점유율을 늘렸던 그 USDC 같은 아까 경우에는 얘기했던, 네네. 예. 지난달 초부터 11%가량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코인 매트릭스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 예. USDT가 이 중앙 집중형 거래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 바이낸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70%가 바로 USDT입니다.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죠. USDT 테더네요. 그러니까 네. 예. 참고로 2위가 음. 바이낸스가 밀어주는 BUSD예요. 그리고 3위가 USDC.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의 대다수는 다 USDT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테더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또. 예. 이게 보니까 6월 말 감사 보고서 그 지급 준비금 보니까 아까 제가 기업어음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이제 0으로 만들었어. 근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12.6%가 있던 기업어음을 0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회사채 및 원자재가 5.25%, 암호화폐가 8.36%, 담보대출이 6.77%. 이거 어떻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로 또 지급 준비를 했으면 암호화폐 많이 떨어졌는데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예, 불안하네요 또. 요거 약간 미심쩍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USDC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다 미국 재무부 국채 아니면 은행 예금으로 가고 있거든요. USDC는 자기의 지급 준비금 구성이 제일 깔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구간이 명간 USDT가 시장에서 다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20일 코인 파헤치기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고란 대표님 그 권도영 대표 자꾸 인터뷰 하려고 하셨는데 안 못했어요.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